안녕하세요. 최기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합의 후 추가 보상 청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0살이었습니다. 10세. 10세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때는 누가 합의해야 될까요? 보험회사와? 당연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합의를 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약간의 소정의 합의금만 받고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 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보니까 후유증이 잔존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장애 판정 절차인 신체 감정을 받게 됐는데 신체 감정 결과 영구장애 85%의 장애율이 인정이 됐습니다. 영구장애 85%의 장애율이 인정이 됐다는 것은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구장애 85%가 인정이 되면 받을 보상 항목들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5세까지 일시기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자료도 1억 원 곱하기 85%인 8,50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법원에서는 위자료 산정 방식을 사망시 기준금액인 1억 원 곱하기 장애율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 금액은 1억 원 곱하기 85%인 8,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장애 85% 정도면은 간병비가 필요한데 그 간병비 보상 금액이 여명 종료일까지 따지면 수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향후 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합의 후 발생한 영구장애 85%의 장애율에 해당하는 총 보상금이 수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얼마에 합의했죠? 치료비 및 약간의 합의금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영구장애 85%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합의로 받은 금액 사이에는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수십 배 차이가 나는 때는 합의 후에 발생한 영구장애 85%를 피해자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합의 후에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험회사와 한 이 합의의 효력이 합의 후에 발생한 중대한 후유장애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구장애 85%에 대한 보험회사와 합의는 없었던 것이 돼요. 따라서 피해자는 영구장애 85%에 해당하는 일시기익,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했지만 합의 후에 나중에 그 합의금보다 몇십 배 많은 보상금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한 후 중대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